안녕하세요. 올해로 결혼한 지 4년 차예요. 제 나이는 올해 33살이고요. 살아보면 당장 돈 얼마 차이 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생활력 강한 게 더 중요하다는 부모님 말씀에 상대적으로 형편이 어려운 시댁이었지만 그거 감안하고 결혼까지 했습니다. 저희 부모님이 결혼할 당시에도 외가에 비해 친가가 넉넉한 형편은 아니었거든요. 가족들 편하게 해주기 위해 불철주야 노력하는 아버지 모습을 보고 자라왔고 그랬기에 저도 저희 아버지 같은 남자와 결혼하고 싶었어요. 책임감 있고 생활력 강하고 가정적이고 다정다감해 보였던 남편이 바로 그 사람이라고 생각했고요. 결혼할 당시만 해도 남편이 가족들을 위해 책임감 있는 모습을 보여주긴 했지만 그렇다고 해서 남의 집 기둥 뽑아서 결혼한다는 느낌은 아니었습니다. 실제로 연애하는 동안은 물론이고 여태껏 결혼 생활 4년 하는 동안 그렇다 할 문제 하나 없었어요. 당시 남편 아래로 있는 신우도 직장 생활하는 회사원이었고 시어머니도 시아버지도 두 분 다 조금이나마 경제 활동을 하고 계셨거든요. 벌이가 부족했다 뿐이지 서울 변두리기는 해도 자가로 가지고 있는 빌라에서 내 가족이 똘똘 뭉쳐 열심히 사는 모습이었어요. 물론 신우가 취직할 때까지는 벌이가 가장 좋았던 남편이 집안 생활비의 일부를 대야 했고 신우 공부하는 동안 학비도 어느 정도 해줘야 했었습니다. 하지만 신우가 취직한 이래로는 따로 부모님 용돈 정도 챙겨드리는 것 말고는 크게 돈이 들어가는 곳이 없었어요. 연애하던 중 신우와 가볍게 인사를 나누는 자리가 있었는데 신우가 나서서 여태까지 오빠가 가족들을 위해서 고생을 했으니 이제는 자기가 할 차례라며 부모님 걱정은 말고 오빠 행복을 위해 살라는 이야기를 먼저 꺼내왔습니다. 그때 남편이 저와 결혼을 염두에 두고 있다는 사실을 처음 알게 되었고요. 혹시나 제가 남편의 집안 형편 때문에 결혼을 꺼릴 수도 있겠다 싶어서 누구 하나 묻지 않아도 신우가 나서서 그런 말을 꺼냈던 겁니다. 그리고 남편은 당연한 수순인 것처럼 집에서 독립해 나와 자취를 시작했고요. 제 생각에는 그냥 부모님 집에서 가족들하고 같이 살면서 돈 한 푼이라도 더 아끼는 게 나은 거 아닌가 싶긴 했지만 남편 딴에는 그런 모습을 제 앞에 보여줘야만이 자기가 앞으로도 가족들 기둥 노릇할 일은 없다고 확신도 주고 그로하여금 제가 시가족들에 대한 부담도 줄일 수 있지 않을까 싶어 그랬던 것 같아 그걸 가지고 뭐라 말은 하지 않았습니다. 자취를 시작한 곳도 뭐 잠만 자는 곳이라고 해도 무방할 정도로 보잘것없었고 월세 또한 엄청 저렴한 그런 방이었으니까요. 아무튼 그렇다 보니 저도 남편과 결혼을 긍정적으로 생각했어요. 당장 남편만이 아니라 신우와 시부모님이 최대한 남편 손을 빌리지 않으려 하던 그 모습만 봐도 괜히 시댁 기둥 뽑아와서 기둥값이라고 치를 일은 하나도 없겠구나 싶었거든요. 그렇게 저희는 결혼을 하게 되었고 상대적으로 여유 있었던 친정에서 신혼집을 마련해 주셨어요. 정확히는 저희 부모님이 노후 대책으로 가지고 있던 집에 저희를 살 수 있게 해주셨을 뿐이지 제 명의로 해주셨다거나 그런 건 아니었습니다. 당장 저희가 모아놓은 돈을 합치면 소형 평수 아파트는 무리 없이 들어갈 수 있었는데 친정 부모님께서 그럴 바에 가지고 계신 집에 살게 해줄 테니 그 돈으로 전세를 껴서 소형 평수 아파트 하나를 구해 세를 주는 식으로 돈을 굴려보는 게 어떻겠느냐고 물어오셨거든요. 남편도 그간 어려운 상황에서나마 모아놓은 돈이 적은 편은 아니었다 보니 그 제안이 엄청 솔깃하게 들렸던 거죠. 남편이 염치가 있는 성격이었다 보니 신세지거나 부담 주는 행동을 하는 걸 싫어했는데 당장 자존심이 밥 먹여주는 것도 아니고 분명 저희 두 사람 결혼 생활에 있어서 확실히 이득이었으니 그렇게 하기로 했어요. 혹시나 나중에 뭐 하면 저희가 그 집에 들어가서 살아도 되는 부분이었으니 절대 돈이 아깝지 않은 투자였습니다. 그렇게 저희는 예산에 맞게 소형 평수의 구축 아파트 하나를 전세 끼고 매매를 하게 되었고 신혼살림은 친정 부모님 명의의 집에 차리게 되었지요. 결혼 생활 자체만 두고 봐도 나쁠 것이 하나 없었습니다. 물론 그게 큰 신세를 졌다는 마음 때문에 그랬던 것일 수도 있지만 남편이 알아서 저희 친정 부모님한테 엄청 잘했어요. 친정 부모님이 어디 가서 제 자랑이 아니라 사위 자랑을 하고 다니실 만큼요. 그러니 저도 자연스럽게 시댁에 알아서 잘하게 되더라고요. 정말 그 누구도 저희를 보면 부러워할 만큼 이상적인 부부의 모습을 하고 있었고 저희 앞으로의 결혼 생활에 문제가 될 만한 일이라곤 그 어떤 것도 생각할 수 없었습니다. 저희가 맞벌이 생활을 했는데 여유 있는 집에서 편하게 자라온 저와는 다르게
남편은 사회생활을 시작했을 때부터 혼자 이런저런 일도 처리해보고 직접 돈 관리를 해서 내 가족 부족함 없이 생활하게 했었던 경험이 있었다 보니 돈 관리를 남편한테 맡기게 되었어요. 남편이 꼼꼼한 성격이라 그날그날 가계부도 작성해놓고 그랬다 보니 혹시나 남편이 딴맘 먹고 돈을 빼돌리진 않을까 그런 걱정을 할 필요도 없었습니다. 마침 결혼하면서 구입했던 아파트가 결혼 2년 차부터 집값이 조금씩 오르기 시작했어요. 살고 계시는 분이 나간다고 하면 전세금을 돌려줘야 하긴 했지만 당장 대출도 없고 돈은 버는 족족이 모으고 있었다 보니 전세금 돌려주는 것도 부담스럽지 않았습니다. 돈 걱정 안 하고 사는 삶만큼 또 행복한 삶이 어디 있겠나요? 결혼하면서 가졌던 걱정들은 이미 제 머릿속에는 존재조차 하지 않았어요. 이대로 별 문제만 없으면 부모님한테 집도 빨리 돌려드리고 우리들 돈만 가지고 비슷한 평수의 아파트를 구해서 살 날이 금방 오겠구나 싶었습니다. 그러던 중 얼마 전 신우가 덜컥 결혼 소식을 전해오면서 모든 게 시작되었어요. 결혼한다는 건 축하할 일이긴 하지만 신우의 갑작스러운 결혼 소식이 그렇게 달갑지만은 않았습니다. 일단 신우가 올해로 나이가 28살이에요. 제가 딱 그 나이에 결혼했으니 당연히 결혼을 생각해도 아무런 문제없는 나이이긴 하죠. 하지만 그간 신우가 결혼을 전제로 만나는 사람이 있었다는 건 집안 식구들 그 누구도 모르는 사실이었거든요. 신우가 연애한다는 사실을 집에 꼭 알려야 한다는 법은 없지만 굳이 아무도 모르게 결혼 이야기까지 오갈 만큼 깊은 정을 나눈 데에는 다 이유가 있었어요. 신우가 결혼하겠다는 사람이 나이가 올해 43으로 심지어 한번 다녀오기까지 한 사람이었거든요. 그렇다고 그 사람이 엄청 조건이 좋은 사람이냐 물으면 그런 사람도 아니었어요. 그걸 알고 있으니 신우도 집에 연애한다는 사실을 전하는 게 조심스러웠을 수밖에요. 변변찮은 직장이 있는 것도 아닌데 심지어 전처한테 매달 위자료로 월급의 대부분을 보내주고 있다고 하고 집도절도 없는 것도 모자라 수천만 원 빚까지 가지고 있는 남편감으로서는 빵점을 주는 것조차 아까울 만큼 별로인 사람이라는 게 문제였습니다. 그러니 시댁에서 난리가 날 수밖에요. 시어머니고 시아버지고 우리 딸 좀 말려달라고 저한테 전화도 하고 난리도 아니었어요. 그래서 남편과 함께 신우와 이야기를 한번 나눠보고자 자리를 만들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결혼하겠다는 자기 자신을 뜯어말리러 온 자리인 걸 알고 있는 신우가 그 자리에서 아주 정신 빠진 소리를 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 남자랑 신우가 꼭 그날이 아니었어도 어차피 만나서 결혼할 운명이었다나 어쨌다나 하면서 말을 꺼내더라고요. 신우가 카페에 갔다가 핸드폰을 두고 나왔는데 그 남자가 신우 핸드폰을 찾아줬다고 하면서 그걸 운명적인 만남으로 스스로 포장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자기가 평소에 카페를 자주 다니는 사람도 아니고 원래 자기 물건 꼼꼼하게 챙기는 사람이 세상 찾아봐도 자기만한 사람이 또 없는 거 알지 않냐면서 그날 하필 자기가 카페에 가고 싶었던 것부터 심지어 핸드폰까지 두고 나온 것까지 마침 그 남자가 또 신우가 앉았던 자리에 앉게 되면서 마침 두고 나온 자기 핸드폰을 발견해서 돌려주는 것까지 이게 다 하늘의 뜻이 아니면 뭐겠냐며 정신 빠진 소리를 하고 있는 거 아니겠나요? 뭐 운명적인 만남이야 그렇다 쳐도 어머님 말에 의하면 결혼하겠다는 그 사람이 한번 다녀온 사람이고 이혼 때문에 집도절도 변변찮은 직장도 없고 뭐 하나 가진 것도 없고 심지어 전처한테 양육비까지 주고 있다고 하는데 그런 거 듣고 현실적인 생각은 한 번도 안 해봤느냐 했더니 그것도 계획이 있답니다. 그 사람이 지금 가게 하는 친구한테서 음식하는 걸 배우고 있대요. 그 친구가 홍대에서 가게를 크게 하고 있는데 레시피랑 이런 걸 전부 알려주기로 했다는 거죠. 그럼 그 남자가 그 기술을 배워서 미국으로 건너갈 생각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요즘 K-팝이니 K-푸드니 해서 미국 사람들이 아주 열광을 하는 거 알고 있지 않냐고요. 여기선 10,000원도 안 하는 떡볶이가 거기 가면 한 접시에 30,000원씩 받고 20,000원 하는 닭튀김이 50,000원을 받고 그런다는 거예요. 그러면 자기는 그동안 영어를 조금 배워서 그 남자하고 같이 사업을 하면 되는 거 아니냐는 겁니다. 그러면 사람을 굳이 안 써도 되고 그만큼 인건비도 따로 안 들 테고 음식 장사를 하게 될 테니 먹는데 따로 돈도 안 들 텐데 그렇게 하면 돈방석에 앉는 건 시간 문제라는 거예요. 그리고 전처랑 자식들한테 주는 양육비도 다 생각해둔 게 있다고 그렇게 미국으로 가버리면 전처네 입장에서는 추심업체를 알아보는 것 말고는 방법이 따로 없다더라는 겁니다.
오히려 그 남자가 지금 한국에 아무것도 가진 게 없어서 더 좋은 상황이라고. 애들 크는데 돈 많이 드는 건 알지만 따지고 보면 내 자식도 아닌데 양육비야 안 줘버리면 그만 아니겠냐고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는 거 아니겠어요. 신우한테 그럼 그 사람이 왜 이혼했는지 그런 이야기는 들은 바가 있느냐 물었죠. 집도 절도 없이 이혼당한 거 보면 뭐 그 사람이 잘해서 이혼한 것 같지는 않아 보여서 걱정돼서 한 말이었는데 신우는 또 그 질문에다가 대고 왜 이혼을 했겠냐고 나랑 만나게 해주려고 하늘이 그 남자를 이혼시킨 거다 하는 정신이 빠진 소리를 하더라고요. 신우가 고생한 오빠 대신 부모님을 책임지겠다고 했던 만큼 마음씨가 여리고 착한 사람이라고 생각했거든요. 그런데 남편 덕에 고생을 안 한 만큼 착한 건 둘째 쳐도 세상 물정을 몰라도 너무 모르는 거 아닌가 싶었습니다. 오히려 제가 계속 다시 생각해 보라는 듯이 이야기를 하니까 신우가 저한테 한다는 소리가 언니도 쥐뿔도 없는 오빠 만나서 결혼을 하지 않았냐고 하더라고요. 제가 아가씨 오빠랑 그 남자랑 상황이 같냐고. 일단 나이부터 또래고 남편은 안정적인 직장도 가지고 있었고 그리고 그 힘든 와중에도 돈도 모으고 그야말로 비전이 있는 사람 아니었냐고 했더니 비전은 그 사람도 있다고 자기가 여태까지 그 사람의 인생 계획에 대해서 설명해주지 않았냐며 사람 만나보지도 않고 그렇게 조건만 듣고 속단하는 사람인 줄 몰랐다고 정말 실망이라고 한마디 쏘아붙이는 거예요. 암만 이야기해도 신우 눈에 콩깍지가 쉽게 벗겨질 것 같지는 않았고 일단 이 부분에 대해서는 남편도 시부모님도 같이 해서 가족들끼리 상의 한번 해보고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할지 정하는 게 좋겠다 싶었어요. 그런데 어이가 없는 건 세상 물정을 모르는 건 신우뿐만이 아니라 내 남편도 마찬가지였다는 데 있습니다. 남편한테는 신우가 꺼낸 그 헛소리들이 꽤나 그럴싸하게 들렸나 봐요. 신우랑 헤어지고 집에 가는 길에 하는 말이 그래도 내 동생 한번 믿어주면 좋을 것 같다면서 정신 빠진 신우의 발언들을 두둔하고 있었으니까요. 그게 뭔 소리냐고 되물었더니 남편이 고작 한다는 소리가 그래도 당장 땡전 한 푼 없는 상황에 빚까지 져가면서 양육비를 집에 보내주고 있는 걸 보면 책임감은 있는 사람인 것 같지 않느냐. 그리고 그 나이 먹고 친구 밑에 들어가서 직원으로 일하는 게 얼마나 자존심 상하는 일인 줄은 알고 있냐. 여자들도 물론이겠지만 남자들은 훨씬 더 그렇다. 그런데 그런 굴욕도 참고 일을 배우는 게 다 내 동생 호강하게 해주려고 그러는 것 아니겠냐며 그런 점은 높이 사줄만 하다는 겁니다. 왜 때문에 이혼당한 건지는 신우가 알고도 안 알려주는 건지 진짜 몰라서 안 알려줬던 건지는 모르지만 자세한 내막도 모르면서 이혼당한 그 사실까지도 말도 안 되는 이유를 가져다 붙여서 감싸주기까지 하더군요. 보통 이혼하면 당연히 남자보다 애 키우는 여자한테 유리하게 돌아가는 거 아니겠냐고. 자세한 내막은 모르지만 그렇게 사람 땡전 한 푼 안 남기고 빚까지 지게 하면서 양육비를 탈탈 털어가는 여자인 걸 보니 그 사람 전처가 얼마나 독한 사람인지 알 수 있지 않냐. 전후사정도 모르는데 이혼을 무조건 그 남자 책임으로 돌리는 건 매너가 아닌 것 같다 하면서 말입니다. 시부모님 부탁에 신우를 뜯어 말리러 다녀온 자리였는데 오히려 남편은 신우에게 동조해서 이 결혼을 하루라도 빨리 시켜야 한다며 신우의 대변인이 되어버렸어요. 괜히 그 사람이 해외로 건너가는 거 그 여자 쪽에서 눈치라도 챘다가 양육 비지급을 사유로 출국 금지 명령 같은 걸 내리면 어떡하냐고 하루라도 빨리 결혼시키는 게 맞다며 혼자 설레발을 치기 시작했어요. 저는 당연히 이런 남편을 뜯어말렸죠. 당신 지금 제정신으로 하는 소리냐고. 시부모님 말 맞다나 신우가 지금 콩깍지 때문에 똥인지 된장인지 구분 못하는 것 같은데 오히려 신우 말 듣고 홀랑 넘어가서 신우 편을 들고 있으면 어떡하냐고 한마디 했죠. 따지고 보면 당신이 뼈 빠지게 고생해서 신우 공부시켜주고 취직시켜준 거나 마찬가지 아니냐. 그런데 취직한 지 몇 년이나 됐다고 그 힘들게 일어놓은 거 다 포기하고 자기 삼촌뻘 되는 남자랑 미국을 건너가서 살겠다는 말도 안 되는 소리를 뜯어말리긴커녕 응원을 해주는 게 말이나 되냐고요. 하지만 남편은 도무지 그 고집을 꺾지 않았어요. 동생 말이 틀린 게 뭐가 있느냐며 당장 뉴스만 틀어도 K-팝이랑 K-푸드에 열광하는 세계인들 소식이 보도되는 거 저도 알지 않느냐고요. 오히려 신우가 앞장서서 온 세상에 한국 음식의 위대함을 알리겠다고 하는데 그거 국가대표나 마찬가지라고요. 국위선양을 하러 가는 거 가족이 아니라 같은 대한민국 사람으로서 응원을 해줘야지 시작도 안 해본 걸 안 된다고 초를 치는 소리만 하고 있으면 어떡하냐고.
그리고 신우가 저래 보여도 악바리의 고집도 보통이 아니라 한번 마음먹은 건 반드시 이뤄내는 그런 사람이라고. 그리고 그렇게 계획한 일은 무조건 끝에 가서 성공시키는 야무진 아이니까 그냥 신우를 말릴 게 아니고 잘하라고 믿어주고 응원을 해주는 게 맞다는 소리를 하고 있는 거 아니겠나요? 그러면 시부모님은 어쩌냐고. 당장 우리가 신우를 뜯어말려줄 소식만 못 봐줘라 기다리고 계실 텐데 두 분께는 어떻게 설명드릴 거냐 했더니 부모님 일은 문제 축에도 끼지 않는다는 겁니다. 어차피 어머님 아버님 두 분 다 자기 말이면 껌뻑 죽고 무조건 믿어주는 분들이시니 자기가 된다고 한마디만 해도 많이 안심하시고 신우 편을 들어주실 거라 하더군요. 남편 말이 일리가 있는 게 하나도 없었어요. 솔직히 웬만큼 받아줄 만한 건덕지가 있으면 그렇구나 하고 이해라도 하려고 노력했을 텐데 주구장창 틀린 소리만 하고 있으니 이거 신우 앞길을 생각하면 내가 나서서 알아봐야겠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죠. 그러기 위해서는 신우보다 남편을 먼저 설득하는 게 중요하다 싶었어요. 남편한테는 일단 시부모님께 그 어떤 말도 전하지 말고 가만히 있어달라 부탁을 했죠. 일이 이렇게 될 줄 알았다면 그냥 똥인지 된장인지 찍어 먹어보라고 내버려 둘 걸 싶었지만 그때까지만 해도 저희 정말 아무런 문제 없이 결혼 생활 잘만 하고 있었으니 어떻게든 신우 앞길 지 손으로 망쳐놓는 것만큼은 못하게 해야겠다는 생각이었습니다. 일단 제가 어릴 적에 친하게 지내던 친구 중에 가족들까지 전부 이민을 가서 살고 있는 친구가 한 명 있어서 현지 상황은 어떤지부터 알아봤어요. 친구 말이 뭐 먹는 장사가 다 그런 거 아니겠냐고. 한국 사람들한테는 맛없다고 소문난 집도 미국 사람들한테는 맛있다고 소문이 나서 대박이 나는 집도 봤고 한국 사람들한테는 찐맛집이지만 비한국인 손님들한테는 관심 끌지 못해서 소리 소문 없이 망하는 집도 있고 이걸 해서 100% 된다는 확신이 있으면 나부터 하고 있지 않겠냐면서 사업이라는 게 운때도 맞고 여러모로 아다리가 맞아야 잘 되는 것 같다는 애매모호한 대답을 들었어요. 진짜 한류 열풍이 우리나라 뉴스에 나오는 것처럼 그러냐고 물어본 질문에는 예전하고 비교하면 한국 음식에 대한 인식도 많이 나아진 편이라고 하더라고요. 떡볶이 하면 고무 씹는 것 같다고 질색을 하던 미국인들도 이제 줄 서서 먹고 인터넷 조금만 찾아봐도 한국 치킨이 세상에서 제일 맛있는 치킨이라고 유행도 하고 있고 뭐 그런다면서요. 정작 자기 인생에는 달라진 게 없어서 모르겠지만 한류 열풍은 확실히 있다는 대답도 들었죠. 사실 신우한테 확신이 없던 저로서는 친구의 대답이 제가 원하는 대답은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일부러 초치고 싶은 생각은 없었으니 신우 말대로 어느 정도 가능성은 있겠구나 하고 판단했어요. 그럼 이제 신우가 말하는 그 남자가 배운다는 그 레시피가 얼마나 가능성이 있겠는가 판단해보는 게 낫겠다 싶었습니다. 인터넷으로 가게 이름을 검색해 가게에 올라온 리뷰들을 정말 처음부터 끝까지 다 읽었어요. 그런데 솔직히 객관적이지 않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블로그 같은 데 보면 업체에서 돈 얼마 받고 의뢰받아 올린 리뷰들이 대부분이었는데 단점은 하나도 없이 칭찬 일색이었으니 신뢰가 가지 않았달까요. 그렇다고 지도 앱에 달려있는 별점이랑 리뷰 또한 믿을만한 지표가 아니었습니다. 보아하니 리뷰를 남겨주면 공짜로 술안주를 주는 이벤트를 하고 있더라고요. 공짜로 뭘 주는데 일부러 안 좋은 이야기 남길 사람이 몇이나 되겠나요? 간간히 보이는 진짜 리뷰가 있기는 했는데 거기서도 의견이 반반 갈려서 직접 가서 먹어보지 않는 이상은 판단이 서지 않겠다 싶었습니다. 그래서 친구랑 홍대에 다녀왔는데 금요일 퇴근 시간 한참 때인 시간에 가서 그랬나 줄까지 서 있을 만큼 장사가 정말 잘 되는 가게였어요. 줄이 그렇게 많은 건 아니었는데 솔직히 들어갈 엄두가 나지는 않더라고요. 아직 스스로 한참 때 나이라고 생각하긴 합니다만 가게 안은 음식이 무슨 색인지 구분도 안 갈 만큼 화려한 조명이 번쩍이고 있었고 시끄러운 음악 소리하며 무엇보다 가게 안을 가득 메운 사람들이 하나같이 20대 초반 정도로밖에 안 보이는 손님들 뿐이었으니까요. 그 사이에 껴서 앉아있는 게 그래도 되나? 아니 애초에 내 나이 또래의 사람들을 입장이라도 시켜주려나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결국 그렇게 가게에 직접 가보는 건 포기하고 집에 돌아왔죠. 다행히 멀리서 찾아볼 것도 없었습니다. 놀기 좋아하는 제 사촌 동생 중 한 명이 거기 노느라 몇 번 가봤다며 이야기를 해줬거든요. 동생이 말해주길 맛 때문에 가는 게 아니고 여자 꼬실 때 술값 조금 덜 내려고 가는 그런 가게 중 하나라고 하더라고요.
안주도 빨리 나오고 가격도 저렴해서 젊은 애들이 많이 가는 곳이라고 하길래 뭐 특별히 맛있는 메뉴가 있냐고 물어봤죠. 떡볶이나 치킨이나 동네 골목만 돌아도 이미 익숙한 체인점들이 판을 치는데 굳이 거기 가서 그런 걸 먹지는 않겠다고 그냥 딱 동네 호프집에서 나오는 제품 데워준 맛이다. 뭐 이런 이야기를 해주더라고요. 다른 친구들 생각은 어떻겠니 하고 물어봤더니 100이면 100 자기랑 똑같은 생각일 거라며 거기를 맛집이라고 찾아가는 사람은 한 명도 없을 것이다. 확신에 차서 한마디를 해주는 겁니다. 물론 제 사촌 동생이 요식업계 전문가도 아니고 그냥 놀러 다니기 좋아하는 평범한 대학생인데 동생의 의견 하나만 듣고 그게 정답이라고 하기엔 무리가 있긴 했어요. 하지만 그래도 이 정도면 충분히 남편 정도는 납득시킬 수 있겠구나 싶었습니다. 그래도 돈 계산하는 것만큼은 빠른 사람이었거든요. 거기에 남편 말 맞다나 시부모님은 남편 말이라면 무조건 들어주실 테고 온 가족이 나서서 반대를 하면 신우도 정신을 차리거나 포기를 하거나 하겠구나 싶었거든요. 그리고 동생하고 이야기가 끝난 날 퇴근해서 집에 돌아온 남편에게 이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남편은 제 말에 그렇구나, 그랬구나 하면서 대답을 하기는 했는데 왠지 그 느낌이 대충대충 너 혼자 떠들고 말하라 하면서 말을 넘기는 느낌이 들었어요. 중간중간 남편한테 내 말 듣고 있지? 들었지? 하고 몇 번이고 확인을 하긴 했지만 남편이 알겠다고 나중에 신우랑 이야기하겠다고만 대답해서 대화를 끝내려고만 하지. 저랑 심도 깊은 대화를 나눈다던가 내 말을 이해했구나 하는 느낌은 들지 않았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그 주 주말이 되었어요. 남편이 갑자기 같이 시댁에 좀 다녀오자고 하더라고요. 그때까지만 해도 이 자리가 신우를 뜯어말릴 수 있는 마지막 기회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날 신우를 어떻게든 못 가게 막아야 한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저 하나밖에 없을 거라곤 생각도 못하고 있었습니다. 시댁에 도착하니 이미 시부모님의 신우까지 다 같이 자리를 하고 앉아서 저희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동안 제가 알아본 걸 꺼내고 자시고 할 것도 없었습니다. 대놓고 시어머니가 남편한테 모아놓은 돈이 얼마나 있느냐고 물어왔으니까요. 그간 돈 관리는 전부 남편한테 맡겨놓았던 게 그때 처음으로 후회가 되었어요. 애초에 판 깔고 저한테 통보하려고 만든 자리였을 텐데 사실 시어머니가 남편한테 물어볼 필요도 없었던 거죠. 진작에 얼마나 있는지는 알고 있었다 생각해요. 다만 제 앞에서 그 이야기를 해야 하니 형식상 지금 처음 물어보는 것처럼 꾸며놓은 거였을 겁니다. 남편은 정확하게 저희 결혼생활 4년 하면서 모은 돈이 얼마나 있는지부터 해서 결혼할 때 사놓은 그 집을 정리하면 얼마 정도 된다. 정말 빠짐없이 모든 걸 시어머니한테 말을 해주더군요. 그때 딱 눈치를 챘죠. 제가 알아본 결과 한류 열풍을 등에 업고 미국에 건너간다고 해서 무조건 성공한다는 보장도 없다는 이야기부터 그 남자가 일한다는 친구라는 사람 가게가 어디 가서 분점을 낼 만큼 맛집이 아니라는 사실. 그냥 위치가 좋고 찾아오는 손님들 연령대를 제대로 고려했기 때문에 큰 돈을 벌고 있다는 이야기를 했었을 때 남편의 시큰둥한 반응부터 아마 이미 시댁에서는 자기들끼리 신우를 그 남자와 결혼시켜 미국에 보내기로 결정을 해놓은 상태고 돈이 얼마 있는지 물어보는 건 아마 신우가 미국에 건너가는 비용의 일부를 저희가 조금 융통해 줄 수 있는지 물어볼 생각이라는 걸 말이죠. 아니나 다를까 남편의 보고가 끝나기 무섭게 시어머니 입에서 본론이 나왔어요. 일단 남자 쪽에서 여력이 없다고 하니 비교적 여유가 있는 우리가 신우 미국 가는 정착금을 해줘야겠다고요. 이미 비교적 여유가 있는 우리가 라는 말부터가 어이가 없었습니다. 우리라기보단 저희 돈으로 해주려는 게 뻔히 보이는데 한 가족이라는 이유만으로 저까지 싸잡아놓은 말이나 마찬가지였으니까요. 그러면서 신우가 알아본 결과 비자 같은 거부터 해서 수속 비용이 얼마, 거기에 가게 차리는데 얼마 정도가 든다더라 하면서 들어가는 초기 비용은 투자라고 생각하고 아까워하지 말고 신우한테 돈을 빌려주라는 소리를 하더라고요. 어차피 니들은 당장 그 돈 없어도 사는데 아무 지장 없지 않냐면서 말이죠. 정말 아무리 시어머니라도 그렇지 나한테 돈 맡겨놨어요 소리가 목 끝까지 나오는 걸 억지로 집어삼키고 다시 한마디 했어요. 그 돈이면 굳이 미국까지 안 가도 동네에 치킨집 하나, 떡볶이집 하나씩 가게 2개는 차리겠다고요. 그랬더니 이번에는 남편이 나서더군요. 뭘 알지도 못하면서 그런 소리를 하느냐고요. 당장 시어머니 집 근처만 해도 우리나라에 있는 치킨집 체인점이란 체인점은 다 있다고
남들 다 하는 거 해서 돈을 얼마나 벌겠다고 그런 소리를 하느냐입니다. 그리고 체인점은 본사랑 엮여있기 때문에 로열티로 얼마가 나가고 TV에 연예인들 광고 나오는 거 그런 것도 전부 다 본사에서 광고부터 찍고 그 비싼 돈 가맹점주들 고혈을 빨아먹고 있는 거라고. 한 달 내내 장사해서 그 체인점 사장배만 불려주고 자기 인건비 겨우 건져가는 게 현실인 거 모르냐고 쓴소리를 하더라고요. 그리고 요즘 배달 때문에도 자영업자들 곡소리 난다는 뉴스도 못 봤냐면서 하려면 아직 경쟁이 많이 없는 미국 땅에서 하는 게 정답이라는 거예요. 남편 말이 무조건 틀렸다고 볼 수는 없겠지만 체인점 생태계가 어떻게 굴러가는지 저는 모르니 일단 가만히 있었습니다. 대신 그럼 왜 미국은 그 남자랑 신우 둘이 가는데 그 사람의 어디를 보고 어디를 믿어서 땡전 한 푼 안 보태게 하고 그 사람 목까지 우리 돈으로 내주려고 하느냐고 되물었어요. 그랬더니 또 한다는 소리가 글쎄 그 사람은 대신 기술을 배워오지 않냐는 겁니다. 마침 기술이라길래 남편한테 내가 이야기해준 거 기억 안 나냐고 그 가게 가서 직접 음식은 먹어보기나 했냐고 한마디 물었죠. 신우랑 시부모님한테도 똑같이요. 물론 저도 먹어본 건 아니지만 듣자 하니 직접 조리를 하는 게 아니고 제품 받아서 데워다가 서빙해주는 그냥 평범한 호프집인 것 같은데 무슨 기술을 배우고 있는지 그리고 정말 미국 가서 대박을 낼 만큼 실력이 있는지 그 사람을 불러서라도 한번 검증을 해봐야 하는 거 아니겠냐고 했어요. 그랬더니 집이랑 업장이랑 뭐 불의 세기가 달라서 맛이 다를 거라는 둥 이러쿵저러쿵. 이미 한 가족으로 4년을 넘게 살아온 저보다 어디서 굴러먹다가 이혼당했는지도 모르는 43살 아저씨 편을 더 들어주는데 참으로도 어이가 없더라고요. 남편한테 얼려놓은 제품 데워주는 게 기술이면 그리고 그 기술로 미국 가서 아주 한식의 위대함을 알릴 수 있다는 확신이 들면 뭐하러 신우 가게를 차려주냐고. 당장 우리가 가서 가게를 여는 게 맞지 않겠냐 했죠. 전자레인지만 쓸 줄 아는 당신도 일주일만 배우면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냥 신우 해주지 말고 우리가 가서 하자고요. 어린 반푼도 없는 소리에 헛물키고 있는 남편과 시부모님. 신우 정신 차리라고 비꼬는 식으로 꺼낸 말인데 또 그렇게 말을 꺼내니 이번엔 신우가 나서는 겁니다. 언니를 정말 내 친언니다 생각하고 지냈는데 정말 실망이라고요. 지금 자기가 떼돈 벌 것 같으니까 배가 아파서 그러는 거냐고 입에 거품을 물더라고요. 이미 미국 가는 거 말고는 다른 생각이 안 들어서 두 귀를 닫아버린 건지 뭔지 말이 안 통하는데 더 이야기를 해야 할 이유가 있나 싶었어요. 그냥 내 돈 안 주고 말자 그런 생각이었죠. 그런데 이젠 시부모님까지 나서서 그러지 말고 좋은 쪽으로 생각해 보랍니다. 내 가족 도와주는 건데 너무 인색하게 굴지 말라면서요. 모르긴 몰라도 요즘 나라 꼴도 말이 아닌데 미국 가서 정착한 가족 하나 있는 게 얼마나 심적으로 든든하겠냐고요. 그리고 혹시 아냐고 나중에 저랑 남편 사이에 아이가 태어나게 되면 그때 신우한테 아이를 맡길 수도 있는 거 아니겠냐면서요. 요즘 애들 영어 유치원이다 뭐다 해서 조기 교육시키는데 돈을 얼마씩 쓰고 그런다는데 암만 우리나라에서 비싼 유치원 보내고 공부를 시킨다고 한들 미국 땅에 살면서 현지인들하고 같이 공부하는 것만 하겠냐고요. 그 말 끝나기 무섭게 신우도 그렇다고 이번에 돈만 해주면 내가 언니랑 오빠 사이에 조카 태어나면 미국에서 대학교 졸업까지 시켜주겠다니 어쩌니 그딴 소리를 꺼내는 겁니다. 이미 무슨 말을 해도 들을 생각도 없는 사람들한테 절대 성공 못할 거라 설명해봐야 제 입만 아프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아예 방법을 바꿨죠. 신우한테 아가씨는 여태 모아놓은 돈이 얼마나 있냐고부터 물어봤어요. 아까 미국 가서 사는 정착금 이야기할 때 솔직히 뭘 알아봤다기보단 제 집이랑 모아놓은 돈 얼마에 맞춰서 대충 떠들어댄 느낌이었거든요. 액수가 저희 전 재산하고 거의 비슷했으니까요. 어쩌다 남편이 그런 초보적인 실수를 했는지 모르지만 거기서 빼먹은 게 하나 있었으니 그건 바로 저희 집에 세입자가 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모아놓은 돈은 돈이고 집은 시세가 얼마니 팔아서 현금화하면 그만이겠거니 계산했나 본데 세입자 돈은 돌려줘야 하는 돈이지 우리 돈은 아니잖아요. 그러니 결국 따지고 보면 여지껏 결혼 생활하면서 모아놓은 돈은 없는 돈이라고 봐도 무방한 돈이었어요. 오히려 돈이 모자라는 상황이었죠. 그래서 신우한테 얼마나 모아놓았냐고 물어본 거예요. 모르긴 몰라도 그 돈을 메꿀 만큼 모아놓지는 않았을 거라는 확신이 있었거든요.
역시나 신우가 모아놓은 돈이라고는 1,500만 원이 전부였고 당연히 그 갭을 메꿀 만큼의 액수가 아니었습니다. 빌려줄 생각은 없지만 돈이 못해도 1억은 더 모자라게 생겼는데 그건 어떻게 할 거냐고 물어봤어요. 그 돈 모을 때쯤 신우도 눈에 콩깍지가 벗겨져서 정신을 차리지 않을까 기대를 했던 건데 그 작전도 결국 수포로 돌아가고 말았습니다. 그때까지만 해도 사실 꼼꼼한 남편이 웬일로 실수를 다 했나 생각하고 모자란 돈을 가지고 파고들었던 건데 그게 아니라 이미 그것까지 다 계산을 마친 상황이었던 겁니다. 모자란 돈은 시부모님이 살고 있는 이 집을 팔아서 해주실 거라네요. 그러니까 이미 그것만 봐도 답이 딱 나왔어요. 이미 자기들끼리 다 합쳐서 돈이 얼마 있는지 계산해보고 그렇게 전 재산 털어서 신우 미국 보내는 걸로 결정하고 저는 적당한 타이밍 봐서 그냥 신우한테 투자하는 셈 치라 한마디 하고는 신우한테 전 재산을 몰아주기로 한 걸 통보할 생각이었던 거겠죠. 그럼 시부모님 집을 팔면 시부모님은 어디 가서 지내시는 거냐 물었더니 무슨 당연한 소리를 하냐는 듯 우리 집에 빈 방도 많은데 거기서 지내시면 되는 거 아니냐 하는 겁니다. 전 재산 털어서 신우 이민정착금을 내주자는 것도 어이가 없는데 그것도 모자라 이젠 시부모님 모시고 합가까지 하자고 하니 어이가 없어서 말도 안 나오더라고요. 제가 순간 표정 관리를 똑바로 못하는 걸 남편이 본 건지 저한테 왜 표정이 그 모양이냐며 우리 결혼 전부터 신우가 취직한 이래로 혼자 부모님을 모시고 살았으니 이제는 우리 차례가 아니겠느냐고 한마디를 건네는데 그 말까지 들으니 정말 세상이 다 무너지는 기분이었습니다. 시어머니는 걱정 말라고 오히려 당신이 저희 살림하는 거 도와주면 도와줬지 한 집에 산다고 해서 시집살이 시키고 그럴 생각 전혀 없다고요. 한술 더 떠서 남편이 맞벌이 하는데 살림해주는 사람 있으면 우리한테 무조건 이득이라고 그리고 앞으로 우리 사이에 아이 태어나면 어머니가 집에 계시면서 대신 먹여주고 재워주고 해주실 것 아니냐며 설득을 하려 드는 겁니다. 동생이고 오빠고 왜 두 사람 다 아직 태어나기는커녕 생기지도 않은 아이를 가지고 키워준 애 만에 그런 소리를 하고 있는지 웃기지도 않았어요. 이미 2시간 가까이 저희 집이랑 시부모님 집을 팔아서 어떻게든 신우를 그 남자랑 미국에 보내기로 답을 정해놓은 상태로 이야기를 하는데 여기서 3시간이고 4시간이고 더 이야기해봤자 답은 나오지 않겠구나 싶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신우 이민을 보내던 미립국을 시키던 마음대로 하시라고 했어요. 나는 죽었다 깨어나도 내 집까지 팔아가며 도와줄 생각 없고 그래도 끝까지 해줘야겠다면 이혼해서 재산 분할 해줄 테니 그 돈으로 해주던지 말던지 알아서 하라고 한마디 했죠. 이혼 이야기가 나오니까 남편이 대번에 놀라가지고는 자꾸 그 돈을 그냥 주는 것처럼 생각해서 하는 말인데 신우가 미국 가서 돈 벌면 갚을 돈이라고 정 못 믿어오면 매달 얼마씩 해서 갚으라고 하면 되는 거 아니냐길래 거기다 대고 또 한마디 해줬습니다. 잘도 신우가 거기 가서 돈이나 만지겠다고 차라리 로또 돼서 그 돈으로 갚겠다고 하는 게 더 믿을만 하겠다고요. 신우가 그렇게 떼돈을 벌 예정이면 나 빼고 도와주라고 그렇게 번 돈으로다가 미국에 치킨집을 하나 더 차리던 양계장을 하나 세우던 나는 그 돈으로 뭐 하나 득볼 생각 없으니까 나 빼고 좀 해달라 말하고 그냥 저는 그 길로 일어나서 집에 돌아왔습니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결국엔 남편과 이혼을 하는 걸로 결정이 되었습니다. 얼마나 대단한 사람이길래 그동안 4년을 함께 동고동락해온 마누라보다 어디서 굴러먹었는지도 모르는 빚쟁이 이혼남 말을 믿고 그 돈을 투자할 수 있는지. 이혼하면서도 끝까지 그 부분만큼은 이해가 가질 않았어요. 결혼은 거의 반반 결혼을 했고 솔직히 오른 집값하며 그 돈을 모을 수 있었던 데에는 친정부모님이 저희 살게 비워준 집에 공이 컸긴 하지만 괜히 남편이 6대4 나누는 건 인정 못하겠다고 5대5로 꼭 한 푼이라도 더 받아내겠다고 소송 걸고 질질 끌고 그러는 꼴 보기 싫어서 그냥 절반씩 재산 분할하는데 합의하고 이혼했습니다. 그러는 과정에서 시어머니가 급전을 마련한다고 요새 잘 나가지도 않는 빌라를 금매로 처분했어요. 그래도 돈이 모자라니 집에 있는 폐물 정리하고 있는 돈 없는 돈 다 끌어모아야 했고 남편은 퇴직금이라도 땡겨받아야겠다고 직장까지 그만두는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정말 사람이 정신이 나가면 앞뒤 분간 못하고 저런다는데 남편부터 시작해서 그 가족들이 전부 뭐에 홀린 사람 마냥 뒤는 생각도 안 하고 저러는 걸 보니 참 믿음이라는 게 무섭더라고요.
웃긴 건 그렇게까지 준비했음에도 불구하고 신우는 비행기표도 끊어보지 못하고 아직도 한국에 있다는 점이에요. 신우가 결혼하려고 했던 그 남자가 폭력 전과가 있어서 아예 비자부터 발급이 안 되었다고 하더라고요. 아마 이혼도 그것 때문에 당했거나 그게 사유가 되어서 이혼을 했거나 둘 중 하나가 아닐까 생각하고 있어요. 남편도 신우도 돈 조금 더 마련해 보겠다고 퇴직금 때문에 멀쩡하게 다니던 회사를 그만뒀나 본데 어떻게 새로 취직이 잘 안 되는 것 같아서 일단 마련해 놓은 돈으로 급하게 체인점으로 치킨집을 하나 열었다나 봐요. 그렇게 노래하던 미국 땅이 아니긴 하지만 어쨌든 치킨집 창업하는 데에는 성공했네요. 다행히 변변찮은 그 남자랑은 헤어진 것 같고 대신 치킨은 이혼한 제 남편이 같이 튀겨주고 있다나 봐요. 어차피 대부분이 남편 돈으로 차린 걸 테니 자기가 뱉은 말대로 인건비라도 건져가려면 열심히 해야 하지 않을까 싶어요. 뭐 끝에 가서 안 좋게 이혼하게 되긴 했지만 사람이 성실한 사람이긴 하니 힘들지라도 잘 헤쳐나갈 거라 생각해요. 다시 온 가족이 똘똘 뭉쳤으니 그 어떤 시련도 알아서 견뎌내겠죠.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리고 더 좋은 사연으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